자동차의 패러다임이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전기차로 변화함에 있어서 사실 모든 자동차 회사한테 모든 것이 새로운 도전일 거예요. 그런데 특히나 자동차의 성능, 파워트레인의 성능을 바탕으로 성장한 회사들, 한마디로 고성능 차들을 만드는 스포츠카 회사들은 지금의 시기가 매우 중요한 시기일 겁니다. 고년의 내연기관으로서 가지고 있던 아이덴티티, 이것도 전기차 시대에 쭉 유지를 해야 되는 그런 과제까지 안고 있으니까요. 사실 여기 있는 이 마세라티도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는 브랜드 중 하나일 겁니다. 그리고 마세라티는 폴고레라는 이름으로 전기차 모델들을 출시하기 시작했어요. 스포츠카 브랜드들이 전기차를 만드는 것에 있어서 저는 되게 궁금증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마세라티의 폴고레 과연 어떤 차일까 너무 궁금했거든요. 그리고 그 폴고레가 이렇게 오늘 처음으로 국내 소개가 됐습니다. 오늘 현장은요, 그레칼레 폴고레를 공개하는 행사거든요. 과연 이 그레칼레 폴고레 어떤 차량인지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자동차 콘텐츠로 밥 벌어 먹고 살아야 되는 채널 카밥의 권혁재필이고요. 지금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시죠. 이게 바로 그레칼레 폴고레, 그러니까 기존의 그레칼레를 바탕으로 만든 전기차 모델이거든요. 참고로 그레칼레, 제가 모데나 모델을 타면서 상당히 칭찬을 했었고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는 SUV 중 한 대입니다. 그렇다면은 일단 외관적으로 봤을 때 기존의 내연기관 그레칼레와 어떤 것이 다른지부터 살펴보도록 하시죠. 아키텍처라든가 플랫폼이라든가 애초에 내연기관과 전기차 모두 만들 생각으로 만든 모델이기 때문에 디자인의 레이아웃이 크게 바뀐다거나 아니면은 뭐 프로포션이 달라진다거나 그런 모습은 볼 수가 없습니다. 위 아래로 주간주행 등이 이렇게 나뉘어진 헤드램프의 디자인 역시 마찬가지고요. 우리 마세라티 하면은 항상 생각나는 게 뭔가요? 살짝 라이트보다 하단 쪽에 배치되어 있어서 입을 크게 벌리고 있는 그 그릴, 그리고 가운데 선지창 딱 박혀져 있고, 고성능 브랜드이기 때문에 공기를 막 빨아들여야 돼. 그래서 그렇게 큰 그릴들이 마세라티에 공통적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는데, 얘는 전기차잖아요. 막 내연기관 모델만큼 공기를 막 그렇게 빨아들여야 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릴 부분의 형상 자체는 기존의 그레칼레와 동일한 것이 들어가져 있지만은 대부분의 부분이 막혀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그레칼레를 보게 되면은 선이 되게 굵게 세로 라인으로 살들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반전시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부분에 막혀져 있고 되게 굵은 세로 라인으로 공기가 살짝씩 들어갈 수 있게끔 설계가 되어 있다. 그리고 이쪽 부분 역시 마찬가지죠. 기존의 그레칼레 같은 경우에는 이쪽이 상당히 많이 뻥 뚫려 있는 듯한 디자인으로 되어 있었는데, 디자인적인 기조는 그대로 가져갔어요. 넓은 형태로 디자인되어 있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뭐 굳이 여기까지 공기가 들어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만 살짝 구멍을 파놔서 휠하우스 안쪽으로 해서 와류가 빠져나갈 수 있게끔만 디자인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전면부에서 디자인 차이는 딱 그 정도. 전기차라고 해서 막 굳이 엄청나게 디자인을 바꾸고 뭐 범퍼의 형상을 아예 새롭게 다르게 하고 그런 것까지는 보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마세라티 하면은 약간 디자인에 있어서 상징적으로 되는 게 대시2 엑셀 부분에 항상 이 세 개 바람이 빠져나갈 것 같은 공기 흡입구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내연기관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큰 역할을 하진 않아요. 내연기관 그레칼레를 보더라도 이거는 장식적인 요소가 크고요. 실제로 막 여기에서 열이 방출된다거나 그런 역할까지 보여주진 않거든요. 전기차 모델에서도 이 디자인 아이덴티티는 그대로 유지를 하는 걸 볼 수가 있고, 대신에 폴고레라고 적혀져 있는 레터링, 약간 구릿빛 색깔로 들어가져 있죠. 이게 폴고레를 상징하는 색상인 것 같아요. 왜냐면요, C필러 부분의 마세라티 이 삼지창 로고 역시 그런 색깔로 들어가져 있습니다. 후면부에 있는 마세라티 레터링, 차량명 레터링, 이런 것들도 다 구릿빛 색깔로 들어간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이런 내연기관에서 유지할 수 있는 디자인까지 들어가면서 사실상 측면부에 있어서 내연기관과 전기차 모델이 크게 다른 부분이 없다. 기존의 그레칼레에서 뭐 플러가 없어졌다 정도이지 익스테리어의 디자인 이런 것들은 다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휠 같은 경우가 2940의 20인치짜리거든요. 오히려 내연기관 모델보다 평범한 휠의 디자인 같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참고로 저쪽에 있는 폴고레는 또 다른 형태의 휠 디자인을 가지고 있거든요. 휠 사이즈 옵션을 별도로 두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은 가능할 것 같아요. 저 휠 사이즈 좀 이따가 가서 보여드릴게요. 전륜 같은 경우에는 255에 45에 20이네요. 뒤쪽의 타이어가 훨씬 더 두껍다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기존의 내연기관 모델들, 특히 그 중에서도 후륜 구동을 기반으로 하는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뒷바퀴의 타이어가 더 두꺼운 경우가 많았어요. 그레칼레 폴고레가 후륜 기반의, 그러니까 후륜 쪽의 전기 모터의 출력이 훨씬 더 센 전기차인가 라고 생각하시면은 사실 그렇진 않습니다. 전륜과 후륜 모두 동일한 듀얼 모터가 들어가져 있어요. 출력이 동일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내연기관 기반으로 만들어진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타이어의 사이즈도 후륜 쪽이 조금 더 큰 게 들어가지 않았나 추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휠 디자인 훨씬 멋있죠. 훨씬 멋있습니다. 타이어 사이즈를 보게 되면은 255에 40에 21, 후륜 같은 경우에는 295, 35에 21. 편평비가 조금 더 작아지고 뭐 두께나 이런 것들은 다 동일해요. 휠 사이즈 정도가 조금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는 뭐 옵션으로 운영하거나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만약에 그레칼레 폴고레를 내가 사고 싶다 하면은 이거는 꼭 선택하셨으면 좋겠어요. 저기 있는 저 기본적인 20인치 휠은 조금 마세라티라는 브랜드를 생각했을 때 그렇게 막 이쁜 휠이거나 스포티해 보이는 휠의 디자인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일단 기본적으로 듭니다. 여기 밑에 적혀져 있네요. 마세라티 포리 세리에라고 해서 이게 마세라티의 인디비주얼과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포리 세리의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진 그레칼레 폴고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브레이크 캘리퍼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구리 색깔이 들어가면서 폴고레만의 디자인적인 아이덴티티를 완성시킨 차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이 조합이 색상, 이제 익스테리어 컬러도 그렇고 되게 이쁘네요. 익스테리어에서는 크게 다른 부분을 못 보셨으니까 인테리어는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런 거는 동일합니다. 자동식으로 열리는 이런 도어. 아직 한글화가 안 되어 있는 거를 보니까 국내 사양으로 만들어진 것 같지는 않아요. 아직 국내에서 인증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자들 대상으로 해서 차량을 미리 공개를 한 거지 지금 출시 현장은 아니거든요. 출시까지는 얼마나 걸릴지는 지금 모르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인테리어도 동일하네요. 가운데 이렇게 양 옆으로 열리는 수납 공간 동일하고요. 뭐 컵홀더 동일하고, 센터 콘솔 박스 동일하고, 이렇게 위아래로 나눠진 디스플레이 2개 동일하고요. 시계 동일합니다. 심지어 스티어링 휠의 디자인도 동일해요. 기능적으로는 조금 달라진 게 있습니다. 우선 이 중앙부 시계 쪽에 차량의 배터리 잔량을 디테일하게 확인할 수 있는 디자인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배터리 잔량이 92%고 주행 가능한 거리는 429km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여기에서 또 기능을 바꿀 수 있잖아요. 클럭 누르면은 현재 이렇게 배터리 잔량 표시해 주는 거, 뭐 G미터, 페달, 컴퍼스 해서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 폴고레에 와서는 배터리의 잔량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이 기능이 추가가 됐다. 회생제동 단계가 총 4단계가 있다고 해요. 근데 그 4단계가 현대자동차처럼 레벨 1, 2, 3 디테일하게 나뉘어졌다기보다는 기본적으로 가장 리니어한 상태, 그러니까 일반적인 내연기관차처럼 브레이킹 페달을 밟아서 담력을 조절하는 그 기능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0.1G까지 회생제동 가능한 레벨 1, 0.2G까지 가능한 레벨 2, 마세라티에서는 이 레벨 2만으로도 원페달 드라이빙을 하는 것처럼 주행을 할 수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고속도로라든가 이런 곳을 주행했을 때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더라도 쭉 크루징 할 수 있게 상황에 맞춰서 주행할 수 있게끔 하는 회생제동까지 조절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회생제동 단계를 조절하는 게 바로 이 패들 시프트라고 해요. 내연기관차가 아니라 전기차임에도 불구하고 마세라티 특유의 우람하고 두꺼운 패들 시프트가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사실 개인적으로는 회생제동을 조절하는 패들 시프트가 이렇게까지 클 필요가 있을까 싶기는 해요. 내연기관 모델에서는 사실 되게 감성적인 부분을 강조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드라이빙의 즐거움, 나는 방향지 시등을 켜는 것보다 와이퍼를 작동시키는 것보다 패들 시프트를 통해서 변속을 하는 게 중요해 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였는데, 전기차에 와서 굳이 방향지 시등과의 거리도 되게 멀고 와이퍼와의 거리도 되게 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었을까에 대한 의문은 저는 조금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따가 배터리 같은 것들 보여드리긴 할 건데, 내연기관과 마찬가지로 에어 서스펜션 달려져 있고요. 그래서 오프로드 주행 같은 경우에도 레벨 2까지 있어서 차고를 그에 맞춰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기차 시대로 오면서 친환경이 상당히 대두가 되고 있잖아요. 이 차량에 들어간 이 시트요, 만져보면요, 가죽 소재가 아니라 약간 패브릭에 가까운 느낌이거든요. 살짝은 까슬까슬한 느낌의 것인데 친환경 재활용 소재를 바탕으로 만든 시트라고 합니다. 도어 트림 부분에는 되게 부드러운
가죽 질감을 쓴 것 같아요. 이것도 친환경 소재인지는 모르겠는데 아까 전에 브리핑 해주셨을 때는 이 시트가 친환경 소재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거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아마 진짜 가죽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싶은데, 근데 이것도 옵션 사양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나는 솔직히 전기차가 트렌드니까 타는데 친환경 이런 거 관심 없다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굳이 뭐 선택 안 하셔도 될 옵션이지 않을까, 나는 가죽이 더 좋다 하시면 굳이 선택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시트의 느낌 자체, 착좌감 자체는요, 시트 포지션에 맞춰서 이렇게 앉아봤을 때 착좌감 상당히 좋습니다. 시트 볼스터 쪽에서 운전자를 잡아주는 느낌 또한 상당히 좋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레칼레 모데나를 타면서도 말씀을 드렸었던 소너스 파베르 오디오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번에 소너스 파베르 오디오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마세라티라는 차를 탈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가요? 그냥 전기차 말고 내연기관의 마세라티를 생각해 보자고요. 배기 소리에서 오는 감성, 마세라티의 차값이 2억이다 그러면은 그 중에 1억은 배기 소리다 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이 마세라티 하면은 배기음을 빼놓을 수 없는 브랜드였잖아요. 그런데 전기차잖아. 제가 봤을 때 마세라티 개발진에서 가장 신경이 쓰이고 가장 공을 들였을 게 바로 이 배기 소리일 것 같거든요. 시승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배기 사운드까지 들어볼 수가 없는데, 마세라티 특유의 배기 사운드를 추출을 해서 그거를 전기차에 맞게 새롭게 조금 변환을 해서 이 차량의 스피커를 통해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레칼레 폴고레 같은 경우에는 이 소너스 파베르 오디오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해요. 이거는 나중에 시승할 때가 되면은 꼭 한번 경험을 해보고 싶네요. 저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2열 한번 앉아볼게요. 어쨌든 밑에 배터리가 들어갔으니까 내연기관 차를 기반으로 하는데 그걸 전기차로 바꾸면요, 2열 공간이 되게 애매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면은 그만큼 배터리를 아래쪽에다가 깔아야 되기 때문에 차량의 바닥이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내연기관 때에는 그것에 맞춰가지고 뒷좌석의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설계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바닥이 갑자기 10cm, 15cm 이렇게 높아져 버리면은 뒷좌석에 앉았을 때 이 자세 자체가 엉거주춤해지거든요. 근데 그레칼레는 그런 건 없어요. 발 공간 상당히 여유롭습니다. 제가 1열 시트를 제일 낮췄나? 제일 낮췄는지 안 낮췄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앉았을 때 시트 포지션이 높다는 생각은 안 들 정도로 시트 포지셔닝을 해놓은 상태였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랫부분의 발 공간 상당히 널널하게 남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시트 이 앞뒤 간격은 어느 정도 맞춰놨거든요. 레그룸. 그랬을 때 주먹이 하나, 둘, 주먹이 2개 살짝 넘게 들어갈 정도로 레그룸도 남고요. 그리고 이 2열 시트의 높이 자체도 딱 이 무릎 부분을 지지할 수 있게, 무릎이 들뜨지 않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보통 바닥이 높아지면은 이 무릎이 들뜨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러면은 이 시트 방석도 같이 높인 거 아니냐? 아닙니다. 헤드룸 지금 이 손 하나 들어갈 정도로 헤드룸도 넉넉하게 남아요. 내연기관차를 바탕으로 한 전기차 중에서 2열의 공간성 자체는 되게 좋은 편 아닌가라는 생각을 일단 해봅니다. 이거는 좀 강점인 것 같아요. 딱 열어보면은 충전 포트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트렁크를 슬쩍 열어보시게 되면은, 네, 트렁크의 공간도 내연기관과 비교해서 뭐 크게 달라진 부분은 안 보이는데, 대신에 이거를 열면은 좀 얕다, 예, 얕다라는 느낌은 보이죠. 그래도 가정용 충전 케이블 정도는 보관할 수 있을 그런 공간 딱 여유 마진 남겨놓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거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어쨌든 마세라티라고 하면은 보닛을 상당히 길게 뽑아내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차잖아요. 왠지 트렁크가 엄청 크게 엄청 넓게 있을 것 같잖아요. 없습니다. 이 큰 차인데 트렁크가 없어요.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쉽다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전기차다 보니까 다른 것보다는 배터리 어떤 건 없고, 한번 충전 가지고 얼마나 주행 가능하고, 이런 것들 여러분들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마세라티에서 되게 신경을 많이 썼다라고 느껴지는 게 스케이트 플랫폼 자체를 전시를 해놨어요. 그레칼레 아래에 들어가는 배터리라든가 전기 모터의 모형으로 보이거든요. 전륜 모터에다가 에어 서스펜션 장착되어 있는 거 여러분들 보이시죠? 후륜 역시 에어 서스펜션이 장착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로 전기 모터가 들어가 있는 것들 여러분들께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시죠? 전기 모터와 배터리의 스펙 어떻게 되느냐, 여기 적혀져 있거든요. 전체 배터리 용량은 105kW입니다.
그런데 안전 마진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는 96kWh까지 사용이 가능하다고 해요. 최고 출력이 550마력대였던가로 제 기억을 하거든요. 밑에 자세하게 자막으로 남겨둘게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륜 부분의 전기 모터, 후륜 부분의 전기 모터 모두 동일하게 출력을 가지고 있고요. 최대 토크는 820Nm, 킬로그램 포스미터로 환산하면 이 80kg 포스미터가 넘는 되게 높은 토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하는데 4.1초가 걸리고요. 뭐 여기까지는 다 좋죠. 여기까지는 다 좋은데, 그런데 조금 뭐 이제 아쉬운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긴 있어요. 일단은 배터리의 제조사가 국내 배터리 제조사는 아닙니다. CATL께 들어가 있다고 하고요. 스텔란티스 그룹들, 푸조도 그렇고 지프도 그렇고 대부분 배터리를 CATL에서 공급받아서 넣고 있어요. 근데 이 폴고레 역시 마찬가지로 CATL에 배터리를 넣고 있고요. 그리고 800V 시스템이 아니에요. 400V 시스템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20% 상태에서 80%까지 충전하는데 30분이 걸린다고 하거든요. 보통 배터리 10%에서 80%까지 30분 내외 정도라고들 많이들 얘기를 하시죠. 그리고 이 차량에 아마 직접적인 경쟁 모델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포르쉐 마칸, 마칸 같은 경우에는 800V 시스템을 쓰고 있죠. 그래서 마칸이 배터리 10%에서 80%까지 충전하는데 21분 정도가 소요된다라고 했을 때 400V 시스템의 사용은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그리고 실제로 오늘 기자 Q&A 시간 때도 왜 800V가 아니라 400V 시스템을 썼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마세라티 쪽의 입장은 그랬어요. 성능 지향성이라기보다는 많은 분들께서 이용할 수 있기에 범용성이 좋은 400V 시스템을 썼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것에 대해서 판단하시는 건 여러분들의 몫이고, 대신에 그란투리스모 같이 조금 더 고성능 모델들, 이런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400V 시스템이 아닌 800V 시스템을 쓸 수도 있다, 또 이런 이야기를 하시기도 하셨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인증 과정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인증받은 1회 충전 시에 주행 가능 거리는 없습니다. 대신에 WLTP 기준으로 1회 충전으로 500km를 주행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은 국내에서 인증받으면 한 대략 400 초중반대 정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차량의 가격 같은 경우에는 모데나랑 트로페오 사이 정도의 포지셔닝을 할 거라 그래요. 이 차의 경쟁 상대가 뭐가 있을까 생각해봤을 때 저는 당장 떠오르는 거는 마칸이거든요. 결국에는 마칸인데, 이 차량 모데나가 이제 1억 3천에서 시작을 하고 트로페오 같은 경우가 1억 8천까지 가거든요. 그러면 그 사이면은 싸면은 1억 4천 한 그 정도 할 거고, 한 1억 5, 6천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하고 조심스럽게 추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차량하고 파워트레인 성능이 거의 동일한 마칸 4S로 갔을 때 가격이 1억 1천 얼마대거든요. 물론 포르쉐는 모든 게 다 옵션이긴 합니다. 근데 옵션을 2천만 원을 넣는다고 해도 1억 3천대거든요. 그러면은 그레칼레 크기가 조금 더 크긴 합니다. 그리고 최고 출력 같은 것들이 조금 더 높기는 한데, 배터리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마칸에 비해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기는 있다. 폴고레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 좀 특성, 장점, 이런 것들은 뭐가 있을까라는 부분이 저는 조금 개인적으로 궁금해졌어요. 왜냐면은 제가 그레칼레 이 내연기관 모델, 모데나 모델을 너무 재밌게 탔었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조금 더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기도 해요. 어쨌든 마세라티의 처음으로 국내 선보이는 전기차인 만큼 그 시작점이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내 소비자분들이 만족해할 만한 구성 같은 것들을 어떻게 할지, 이제 그런 것들은 마세라티 코리아한테 달려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차량 저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마세라티의 첫 전기차 저도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이 차량 제가 시승 차량 나오게 되면은 최대한 빨리 시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자동차 콘텐츠로 밥 벌어 먹고 살아야 되는 채널 카밥의 권혁대 PD였고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